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 용어들 중에 굉장히 낯선 용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성인지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은 이 성인지가 폭력 예방이나 미투 운동하고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정책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인지 정책이라는 용어가 있고,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공무원이 정책을 해야, 그래야 좋은 정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여성들이라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정책이, 그러니까 이 정책이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영위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책이, 공무원이 하는 정책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가 화성시잖아요. 시에서 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관심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정책 중심으로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보면 어떤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인지를 정책의 관점에서 조금 이제 쉽게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 성별 영향 평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런 것처럼 성별의 영향,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에게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막 무슨 뭐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하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성별영향평가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했을 때, 화성 시민을 위한 사업을 했을 때 시민 중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여성 남성이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의 제도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시행해야 되는 제도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롭게 개선하는 이제 그 작업들을 또 공무원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법령, 그러니까 우리는 법령이랑 별로 상관이 없던데, 우리는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일상을 규제하는 게 다 법령이에요. 지자체는 이제 조례 규칙이라고 해서, 그래서 공무원은 사업을 할 때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뭐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데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한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소개해드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이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개선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지 정책 그러면 좀 낯설겠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각종 제도, 관습, 뭐 법령, 정책 이런 게 여성과 남성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자기 업무에 반영해서 정책을 하면 이제 그게 성인지 정책인데,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쉬운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받으시는 그 시리즈의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뭐 인간 중심의 교육 이런 이제 테마라는 거를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알아가지고,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Alexa, tell me a joke. Why did the bubblegum cross the road? Because it was stuck to the chicken's foot. 치킨 주문은 속도가 낮아 너무 팬들을 켰습니다. 어떤 팟캐스트가 듣고 싶어요? 스포츠 뉴스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브리핑 시작합니다. Take a look down to my feet. I've got sand up to my knees.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Are So how will come and take my hand? I have left it free for you. You know that I never planned. 네, 그 얘기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되시죠? 네,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로 하여튼 새로운 산업 분야이기도 하면서 이런 걸로 등장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지 스스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성한 수많은 데이터를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데이터를 넣는 과정은 모르잖아요. 일반 주민들, 국민들, 시민들, 소비자들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집어넣었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인공지능 로봇이 굉장히 성차별적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인종차별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테이는 우리 얼마 전에 이루다라는 그 인공지능 채팅하는 그거 나왔다가 없어진 것처럼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 채팅봇인데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 혐오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얘가 그거를 다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얘가 혐오 발언을 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6시간 만에 내렸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네, 그런 이제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그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여러 인종을 고르게 포괄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의 의견이라던가 상황도 골고루 집어넣어서 반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성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키워드를 넣고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한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넣었길래 이런 이미지가 쫙 떴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채팅창에. 어떤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 검색으로 하면, 그럼 쫙 이미지가 뜨잖아요. 그럼 어떤 이미지 검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는 대로 아무거나, 그냥 한번 채팅창에 써봐 주세요. 어떤 이미지, 그 키워드를 넣었을까? 오, 감사해요, 선생님. 스마트웨어, 맞아요. 네, 네, 스마트웨어. 일단 여기 보시면, 스마트 의류, 스마트웨어, 뭐 스마트웨어에서 스마트웨어를 검색어로 넣고 검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등장한 이미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스마트웨어를 보여준다는 거 말고. 우리 이성희 선생님 남성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남성복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미지가 다 남성이니까.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요. 남성용 스마트웨어라고 쓴 거 아니거든요. 스마트웨어라고 쓴 거예요. 네, 그런데 남성과 관련된 것만 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웨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주로 남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테스트하든지 그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든지 뭐 하여튼 다 남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뜨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똑같은 그 사이트에서 그 여성 스마트웨어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여성 스마트웨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는 남성 스마트웨어가 아니고 그냥 스마트웨어인데 남자가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심지어 제가 성을 특정해서 여성용 스마트웨어라고 했는데 여성이 별로 없어요. 보이시나요? 여성이 별로 없죠. 여기 여성 조금 있고 여성 조금 있는데 또 다시 남성이 나오고 성별과 관계없는 뭐 이런 기술이 나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웨어 분야에 여성과 관련된 주제나 자료나 뭐 데이터나 뭐가 없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데 그게 새로운 영역으로 갈수록 그게 심화될 수 있거든요. 여성들이 과학 분야에 적잖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적은 몇몇 분야가 있죠. 스포츠 분야에도 그렇고 과학 분야에도 과학기술 분야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이기도 한데 여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네, 뭐 인공지능이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우리가 이제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또 흥미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일까요?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제가 검색한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키워드가 뭘 것 같으세요? 무슨 키워드를 넣고 단어를 넣고 검색을 했을까? 그렇죠. 감사해요, 선생님. 검사. 네, 검사를 넣고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다 누가 나와요? 검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 누가 나와요? 남성들. 네, 여성 검사가 있는데 남성 검사만 나온 거죠. 그리고 관련된 이제 키워드가 쫙 뜨는데 검찰, 판사, 뭐 검사하다, 검사, 인사, 변호사, 검사장, 검사 이런 이제 그 키워드가 나오면서 다 남성 검사들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 검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검사로 이미지를 검색해야 돼요. 여성 검사로 따로. 근데 여성 검사로 이미지를 검색하게 되면 희한하게 여검사로 검색하게 되면요. 검사로 보이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왜 나오고 이건 검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분들은 뭘까? 이게 뭐냐면 검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출연한 검사예요. 그래서 관련된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이 그냥 전문적인 여성 검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뜨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그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굉장히 선정적인 뉴스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용어가 쭉 나오거든요. 뭐 조롱한 여검사 테러 뭐 이런 게 키워드로 떠요. 굉장히 다르죠. 남성을 나타내는 거랑 여성을 나타내는 거랑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참 제가 데이터를 그래서 준비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0년 상황에서 검사
하고 판사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2000년하고 2019년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2000년대에는 여성 검사 비율이 1.8%였는데 지금 30% 됐어요. 이 30%라고 하는 수치는 정말 중요해요. 그 집단에서 소수자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적어도 30%의 비중을 차지해야 그래도 목소리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눈치를 보느라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조직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판사의 여성 남성 비율도 2000년에 여성 판사 6.8%였는데 2019년에는 30.5%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성이 목소리를 낼 만큼 이제 한 30%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검색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문제점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검색어를 넣었을 때 뭐가 뜨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 관리를 사실은 이제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건강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서 이게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검사 그 키워드 대신에 교수라는 키워드 말씀하신 분 계셨잖아요. 이건 교수라는 키워드예요. 교수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도 역시 남교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남교수라고 한 거 아니고 교수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문제예요. 교수를 누가 대표하느냐? 남성 교수가 대표하는 거죠. 검사를 누가 대표합니까? 남성 검사가 대표합니다. 여성 검사, 여성 교수는 약간 특별 집단이에요. 일반화된 표준이 아니고 약간 예외 집단인 거죠. 그래서 검사와 여검사가 있는 거예요. 교수와 여교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튼 교수를 검색하면 이런 이제 남성 교수들의 이미지가 자르륵 뜨고 그다음에 여교수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어이없게도 엄청 선정적인 이미지가 막 같이 떠요. 이거 실제로 제가 다음에서 이미지 검색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사진들에 대한 설명.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김태희 닮은 베이징 언어대학의 한 여교수 인터넷 인기, 얼짱 미모의 여교수, 뭐 포항공대 여교수 N번방 일침, 그 다음에 무슨 대학교 의과대 여교수님 정년 퇴임, 여교수님 박모모 교수. 그러니까 이 여성인 경우는 교수건, 검사건 굉장히 선정적인, 그러니까 섹슈얼리티하고 이렇게 연관지은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러면 여성 교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학의 전임 교수 이상의 교수들의 성별 비율이고 요거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박사 졸업자들의 성별 비율인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박사 졸업자 중에 여성 비율은 38%, 그 다음에 교수 중에 여성 교수 비율은 27%. 그래서 교수 중에 여성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검사나 이제 아까 보셨던 그보다도 오히려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중이 이제 뭐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서 아주 적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남성과 여성을 보는 우리 사회의 그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누가 표준인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저희 직원이에요 할 때랑 저희 여직원이에요 할 때가 있잖아요. 교사, 여교사, 교수, 여교수, 경찰, 여경 이것 다 뭐냐면 남성이 표준인 거죠. 직원이라고 할 때는 남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남검사, 남교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 남검사, 남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교수는 이제 여성 교수라는 뜻이에요. 여자 교수. 남검사, 남교수라고 가끔 언론에 그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맞아요, 선생님. 성씨가 남씨예요. 성씨가 남씨. 남씨인 교수라는 거죠. 그런데 여교수는 여씨인 교수가 아니에요. 여성인 교수라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걸 잘 못 느껴요. 네, 못 느낍니다. 그 남성의 표준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못 느끼죠. 그리고 요즘은
그 성평등과 관련된 논란이 막 이상한 방향으로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이제 이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남성을 남직원 여직원 하는 게 아니고 직원 여직원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직원은 남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항상 그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이런 걸 하는데요. 거기서 은상을 받은 학생의 작품이에요.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나의 꿈을 발표했다. 제 꿈은 군인입니다. 어머, 여군 멋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요, 제 꿈은 여군 아니고 군인이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과 부모들이 못 따라가요. 어른들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예요? 군인은 남성 군인이고 여군은 여군인 거예요. 선생님 머릿속에 표준은 남성 군인인 거죠. 여군은 이제 비중도 아직 작고 약간 특별한 뭐 하여튼 그런 그 부류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런 그 작품을 제출을 한 그 아이가 있거든요.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이 남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뭘 또 같이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요. 여자 남자를 구분해서 같이 붙이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얘기하지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로 얘기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 화장실이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똑같이 표준인 거예요. 여성의 표준과 남성의 표준. 그죠? 그 다음에 여성복, 남성복 이렇게 하지 그냥 의류 그러면 남자의 옷을 말하고 여성복 그래야 여자의 옷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여기의 경우가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런 그 사고, 생각의 틀 같은 게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어른들일수록 남아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바꿔내려면 일단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네. 근데 그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인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정말 사소하게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할 때에도 그런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형평성 있게 성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성별영향 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이렇게 말하듯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거의 목적은 어쨌든 정책을 성평등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선생님들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조례규칙을 만드는 일도 있고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기도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뭐 경로당 운영 지원 그것도 다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세일센터 운영 그것도 다 사업이에요.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 그 공무원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홍보물도 만들죠. 뭔가 사업을 하면은 사람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포스터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뭐 홈페이지에 팝업창도 띄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홍보물도 이런 성인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그런 대상 중에 이제 속하는데 제가 그 홍보물을 성평등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그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만든 청소년 흡연 예방 홍보물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TV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 3편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다른지 3편이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양고등학교 2학년 정태준입니다.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도 자주 보고 토론도 잘 하는데 AI 시대에 우리가 학교를 열렸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칠 땐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해가지고 찍는데 망했네. 저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이 강한 편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로서 지금까지 담배 안 핀 거?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네, 이거는 이제 그냥 흡연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또래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난 담배 안 펴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해라.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 이제 남자 고등학생이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이어서 여자 고등학생이 이제 등장하는 영상. 안녕하세요. 볼게요. 혜리야, 외정 가져! 안녕하세요. 18살 장혜리입니다. 선생님은 너희 땐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 라고 하시지만 제 눈에는 이게 더 예쁘거든요. 야, 너도 일로 와봐.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아, 이상하잖아, 이거. 상큼한 자몽 레드, 그윽한 토피넛, 러블리 코랄, 틴트만 해도 30개가 넘어요. 제가 오늘은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뷰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담배 필 것 같아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안 펴요.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흡연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두 영상 다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에요. 네,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등장을 했잖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세요.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자는 꾸미는 거, 그 남자는 공부, 그 다음에 심지어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으로 4차 산업혁명 뉴스를 봐요. 그리고 토론 나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 무슨 뭐 저 립스틱의 색깔? 아니 뭐 그것도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여학생이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그런 뷰티 이걸로 굉장히 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친구래요. 실제 인물이래요. 그래서 나름 생각해서, 나름 롤모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학생의 롤모델을 이렇게 제시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로봇 동아리 하는 여자애들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여자애지만 아까 그 초등학생처럼 축구하는 여자아이. 이런 애들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를 완전 다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인지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성평등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만들었어요. 누구 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막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냥 막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편견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학생이 그 이제 채팅을 막 하잖아요. 이제 유튜브 이거 하면서 그럴 때 뭐 꾸안꾸 메이크업을 오늘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데요. 담배 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그거 무슨 뜻일까요? 그 무슨 뜻일까요? 근데 담배 필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 무슨 뜻일까요? 담배 필 것 같은 여자는 그렇죠. 감사해요, 선생님. 맞아요. 담배 필 것 같은 여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성들 중에서는,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착실하고, 소위 말하는 정상범주에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담배 안 피고요. 약간 놀 것 같은 애들이 담배 피는 거예요. 여학생들 중에서는. 그러나 남학생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고, 인문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남학생도 담배 필 수 있는 거죠. 그게 달라요.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 그 시각. 그게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거 영상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남자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할 때 중간에요 얘가요 4차 산업혁명에도 관심이 있고 토론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시험을 볼 때는 사지선다형인데 찍잖아요. 그죠? 뭐 조금 모르면 뭐 3, 뭐 많이 모르면 뭐 해가지고 조삼모사 해가지고선 다 틀렸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잖아요. 그거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습에 대한 태도가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다르거든요. 학습에 대한 태도. 근데 그 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약간 그 여성 남성 성향도 그렇고 여자애들은 있는 것 아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약간 장려하고요.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막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털어내서 얘기하면 야, 그 무슨 남자가 쪼잔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약간 크게 이렇게 토론 같은 거 이런 것만 챙기고 답에 열심히 이렇게 그 성실한 태도를 보여서 답을 작성하고 하는 것은 약간 남자, 그치 약간 여자 같은 거? 뭐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업 성적의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근데 그런 태도를
남자아이들의 그런 태도를 허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남자는 좀 그래도 되지. 그걸 뭘 쪼잔하게 뭐 하나 더 쓰려고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험 점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아들 둔 엄마들이 남고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남녀공학 가면 남자애가 불리하니까. 성적에서 불리하니까. 근데 그게 학업 태도, 학습 태도에 대해서 여학생에게나 남학생에게나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다르게 대해요.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이 흡연 예방 영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외모에 대해 포인트 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 원래 이런 동영상을 만들면 사전 검토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안 받은 거죠. 안 받고 이렇게 잘 만들었지 뭐 이 정도면 그리고 내보냈는데 이제 약간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나온 이 시리즈로 쭉 나오거든요. 이 이후에 나온 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 담배 쩔어. 너 아직도 진담비냐? 아, 나 죽는다. 야, 난 딸기 맛. 전자담배. 야, 너도 전담 하나 사라. 야, 나 이번에 망고맛 샀는데 망했어. 야, 진짜 게임기 같다. 야, 이거 엄마도 몰라? 대박. 진짜 모르겠다. 한번 펴볼래? 어? 한번 펴봐. 펴봐. 학원 가기 싫다. 야, PC방이나 가자. 야, PC방 뭐? 됐어. 나 먼저 간다. 담배 아닌 척하는 전담을 이기는 가장 멋진 노담. 나는 노담. 전자담배도 안 핌. 이건 어때요, 선생님들? 아까 그 여학생 묘사한 거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여자애는 따로 있다가 아니고 친구들하고 휩쓸려서 여자애건 남자애건 다 일시적인 호기심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 여자애를 막 그 꾸미는 여자애가 아니라 이렇게 보드 타고 착 가는 그런 쿨하게 보드 타고 가는 이런 이미지를 표현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TV에 수도 없이 나온다고요. 수도 없이. 그러면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한테 그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성평등 관점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수정을 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성인지 정책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홍보물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홍보물에 관련된 사례를 제가 영상으로 보시면 제일 확실할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법령하고 사업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령은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법령이 공무원이 일하는 근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의 조항이, 법 조항이 성역할 구분이나 고정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못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차별적이지는 않은지 이제 이걸 점검을 하라고 해요.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셔도 되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뭔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이제 지금 행안부죠. 네, 과거의 행자부 시절에, 행정자치부 시절에 이제 어떤 법령을 개정을 하게 됐냐면 상훈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훈법은 뭐냐면 그 훈장 주는 거 있죠. 훈장. 왜 체육 선수들, 운동 선수들 훈장 받잖아요. 금메달 따오고 막 이러면. 그쵸.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면 옛날에 금탑 산업훈장, 은탑 산업훈장 뭐 이런 거 막 주거든요. 교육 훈장도 있고 훈장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훈장에 대해서 이게 정해놓은 법령이 있어요. 훈장의 크기, 그 다음에 그 훈장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 그 다음에 훈장의 디자인, 훈장의 소재, 재질 뭐 이런 거를 정해놓은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장을 줄 때 그 법령에 따라서 훈장 줄 대상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법에 정해진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훈법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훈법 시행령이 이제 또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남성용 훈장과 여성용 훈장의 규격을 따로 정해놓은 조항이 있는 거죠. 남성용과 여성용.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국가 원수만 받을 수 있는 무궁화 대훈장인데
남성용이고 여성용이거든요. 일부분만 제가 발췌해 놨어요. 네, 뭐가 다른지 금방 파악하셨죠? 네. 뭐가 다르냐면 색상도 같고요. 재질도 같고요. 모양도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크기, 무게, 그러다 보니까 금의 함량이 달라지는 거죠. 은의 함량, 금의 함량이.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래서 보면 모양, 색상, 재질은 동일한데 크기와 무게만 여성용이 남성용의 크기는 약 80%, 무게는 약 60%로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는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근데 특히 1등급이 제일 훈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훈장이 크기가 작아지는데 작은 훈장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근데 1등급, 제일 급수가 높은 1등급은 남녀 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등급 창조장인데 자, 어느 게 여성용이고 어느 게 남성용인지 한눈에 보이시죠? 오른쪽 게 여성용입니다. 네, 작고 앙증맞고 귀여운 거. 네, 근데 제가 이게 만약에 여기 앞에 이제 그 무게를 보게 되면 금장식의 무게가 남성용은 153g이고 여성용은 93g인데 제가 15kg고 9kg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성용은 15kg, 여성용은 9kg. 그래, 15kg 너무 무거우니까 여성용 9kg. 근데 이게 그램이잖아요. 그램. 이걸 왜 남녀용을 구분하냐고요. 왜 구분됐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 사운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63년이에요. 아주 옛날. 금이라면 30kg도 맞아요, 선생님.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죠? 주기만 한다면야. 63년에 사운법이란 걸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지. 63년에 사운법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훈장의 규격을 정하는 그 조항에 남성용, 여성용 구분이 없었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러다가 67년에 개정을 해요. 법은 계속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을 하면서 여성용, 남성용 규격을 구분하는 조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그 이후로 아무 생각 없이 67년에 만든 거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자,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쉬운 거. 자, 67년에 개정하면서 남녀 구분이 만들어졌는데 63년에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왜 남성용, 여성용 구분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왜 없었을까요? 그렇죠. 여성이 훈장 받을 일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훈장을 여성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이 누구다? 남성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문법 만들 때 이 규격을 할 때는 이걸 다 남성이 훈장을 탈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훈장 줄 사람을 뽑다 보니까 한두 명 여성이 나오네. 아, 여성용은 없는데 그래서 67년에 쓸데없이 여성용을 만들었는데 근데 또 웃기는 게 그 법령을 찾아보면 그게 다 연역이 나오거든요. 67년에 처음 남성용, 여성용 구분할 때는 또 그 제목이요. 별표의 제목, 규격표의 제목이 남성용과 숙녀용이에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남성용, 숙녀용.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여성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왜 여태 개정이 안 됐냐?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규정에 있으니까 주나보다 받나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요. 2009년에 공교롭게도 장미란 선수와 이봉주 선수가 같이 체육훈장 1등급 청룡장을 받았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공교롭게도 이봉주 선수는 유난히 왜소하고요. 장미란 선수는 유난히 체격이 큰데 그런데 장미란 선수는 여성용을 받았기 때문에 고목나무 매미 같은 걸 받았고요. 이봉주 선수는 남성용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 큰 걸 받았거든요. 네, 2009년이라서. 근데 15년에 법이 개정됐죠. 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개정되냐? 이걸 삭제했어요. 예, 여성용 구분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성용을 별도로 규정했던 별표도 삭제했어요. 그냥 이렇게. 별표 2와 같다. 그래서 남성용 그 규격으로 똑같이 남녀 구분 없이 주는 걸로. 그래서 개정하고 난 다음 2016년에 김연아 선수가 청룡장 똑같은 걸 받았는데 김연아 선수는 큰 걸 받은 거죠. 여기.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잘 모르죠.
우린 잘 모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이 성차별적이거나 뭔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갈 책임이 공무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게 성별 영향 평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끌 수가 없어가지고 법령 사례를 제가 여러 개를 준비를 하기는 했으나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요새 그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우리가 출생률로 바꾸자고 하거든요. 출생, 저출생 이렇게. 그 왜 그러는지는 이해되시죠? 자꾸만 저출산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자가 애 안 낳는 게 문제인 거죠.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 애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낳는 건 여자가 해요. 낳는 거. 네. 근데 여자 혼자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이건 인구 정책의 문제거든요. 그게 인구 정책의 문제인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여성의 책임인 거예요.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이. 그래서 저출생, 그다음에 출생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직 공식적인 용어는 합계 출산율에서 출산율이라고 하니까 근데 바꾸자는 얘기를 지금 현재 막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보셨죠? 출산 축하금, 출산 지원금, 그다음 출산 축하 용품 이런 거 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출생, 애한테 주는 거죠. 애한테.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그렇게 바꾼 시군도 있어요. 지역도 있어요. 법을 아예 출생 축하 이렇게 바꾼 지역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다음 조항이에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 법 조문에 결혼 장려라고 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어떤 자치구의 그 법령이에요. 결혼 장려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출산 지원, 출생 지원, 그다음에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것에 이제 이게 왜 축하금을 주려면 세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왜 난데없이 결혼 장려 해가지고 세상에나 구청에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사업도 할 수 있대요. 우리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줄는 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출산, 출생, 양육을 지원하는 법령에 왜 결혼 장려 문구가 들어갔을까요? 혹시 짐작되시는 분? 우리 사회 문화랑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 애를 안 낳는 사람들. 그런데 이건 결혼은 왜요? 결혼? 맞아요, 선생님. 우리나라의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이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사유리 씨 아기 낳았을 때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요즘 많이 나아져서 이제 그래도 활동하고 그분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만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의 생각이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여성이 57%나 동의하거든요. 남성보다는 낮지만 이거 굉장히 올라간 수치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는 왜냐하면 여성이 경제력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경제력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도 낮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출생률,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결혼과 출산이 따로예요. 완전 따로. 놀랍죠? 그런데 완전 따로예요. 그래서 보시면 스웨덴은 그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고 결혼과 상관없이 출산한 아기를 낳은 비율이 54%, 영국은 48%, 미국은 40%.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불이익 받지 않게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고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외 출산율이고, 근데 우리는 혼외 출산율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이에요. 뭐라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다고?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고는요, 이거 바꾸지 않고는 그냥 애 한 명 날 때마다 돈 준다, 개선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가사와 육아를 성평등하게 같이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그건 뭐 다른 나라들은 다 바뀐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보여드렸고요. 사업 사례는 제가 이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예요. 일자리 지원 사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성 교육 훈련, 그렇죠? 그래서 직업 훈련 시켜가지고 이제 그 취업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울 성동구에서 2018년에 무슨 사업을 했냐면, 이 성동구에요, 중고차 매매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이 있대요. 그래서 중고차를 거래하려면 중고자동차 평가사가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이라던가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래서 중고자동차 평가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고자동차 평가사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당연히 여성이 몇 명 없는 거죠. 당연히 여성. 왜냐면 이게 여성의 직업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 쪽은 여성의 일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진짜 강해서, 이게 좋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안 가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낮다라는 거를 담당자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책 개선안으로 어떤 그 이제 생각을 했냐면, 신청자 중에 여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성은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봐야 몇 명 안 돼. 그래봐야 7명. 그래서 여성들은 신청만 하면 다 뽑아준다. 해가지고 여성들을 많이 훈련 과정에 참여시켜가지고 이쪽 분야에 여성 직업인들이 늘어나게끔 하는 그런 성평등 조치를 실제로 한 공무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를 키우는데 여자아이를 너무 그냥 여자하게 키우는 거, 남자아이들은 막 남자하게 키우는 그거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도전적인 직업을 선택한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은 집수리 기사를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집수리 기사.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이죠. 네, 그래서 집수리 기사를 선택한 젊은 20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실게요. 저희 집엔 남자가 많아요. 오빠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럼 제가 공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가 하지 마. 그거 뭐 오빠 시켜. 아니면 아빠가 할게. 라는 식으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10년 이상의 오래된 자취 경험이 있는 여성 1인 가구로 지냈고, 그러다 보면 집에 당연히 고쳐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남성 수리기사분이 되게 당연하게 오시죠.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과 맞물려서 불편할 때가 많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업들인데 왜 이 영역에 여성은 없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접 여성 수리기사가 방문하는 주택수리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으로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공부함 같은 거 정리하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물음표를 달죠. 넌 여잔데 그런 걸 좋아한다? 넌 여잔데 그런 걸 한다?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직업적인 제안은 안 합니다. 너 그런 걸로 한번 뭐 직업을 가져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약간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 있겠어? 그거 뭐 집수리 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하거나 사업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일단 계셨고. 한 이 정도? 해도 크랙하겠네. 그래, 지금 677이 맞는 위치라고. 얘를 뺀 다음에 잡아야겠는데. 그런 식으로 잘라야 되나? 힘쓰는 일에 있어서의 어려움 당연히 있죠. 그거는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이 하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고, 당연히 있지만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사실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도 스스로 해야 되고 네, 힘이 안 들진 않습니다. 절대 힘듭니다. 공구도 사용해야 되고 뭐 무거운 것도 들고 날라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만 그걸 여성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계에 여성 수리기술자가 좀 많아지고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 곳곳에 정말 소수로 계시는 여성 기술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건물 하나를 완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런 공구 만지고 이런 일은 험한 일이지 여자가 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접해볼 기회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접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자라오는 과정에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좀 더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도전해보시는 마음을 갖는 거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못할 게 없고 집 인테리어 혼자 다 하실 수 있을 정도거든요. 시도를 계속 해보시다 보면. 이런 여성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하는 여성, 생각만 하지 않고 움직이는 여성, 또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의사가 있으면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스스로의 어떤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뭐든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면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고 즐겁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본인이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네, 좋은 자세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기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지자체. 그리고 공구 대여, 왜 그 공유 경제라고 해서 공구 대여 해주는 거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시청, 구청 이런 데서. 그럼 이제 그거 대여하면서 사실은 간단하게 작동법 같은 것도 가르쳐 주면은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친구들은요, 서울시에서 하는 그 협동조합이 있어요. 지원하는 협동조합 중에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여기공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게 행정이에요. 공무원들이 사업으로 그런 협동조합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공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모아서 기술을 용접 기술도 가르쳐 주고요. 집수리 기술도 가르쳐 주고요. 뭐 5만 가지 기술을 다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친구들도 거기서 배웠어요. 여기공 협동조합에서 오랫동안 집수리 과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이렇게 지원해서 왜 이렇게 만들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친구 2명인가 3명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한 건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 인기가 많대요. 이 친구들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누가 찾을까요, 선생님? 누가 특히 누가 여기 이 친구들이 이분이 여기 나온 분이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바람직한 거예요, 선생님. 설거지는 남편 시키시고요. 네, 그렇죠. 젊은 여성 1인 가구. 젊은 여성 1인 가구가 집에 이제 그 혼자 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요즘 같은데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택배도 안심 택배하면서 받고 뭐 다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세상에나 기술자는 집에 안 들일 수가 없죠. 집을 수리하는데 집수리 기사가 집에 안 들어오고 어떻게 수리가 돼요. 근데 이 집수리 기사들이 대개 한 50 전후한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의별 쓸데없는 말을 다 한대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이제 집이 굉장히 아담한데 혼자 사냐? 뭐 남자친구는 없냐? 뭐 남자친구가 놀러 오기도 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집수리 기사가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 집수리 기사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속이지 않는 거. 견적서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바가지 씌우지 않는 거. 여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안 고쳐도 되는 거를 이것도 고쳐야 된다, 저것도 뭐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의 비전이 뭐냐면 그 집수리하는 그 절차를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여성 기술자들만 모여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겠다는 거. 그게 자기들의 목표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일자리 뭐 교육 훈련 사업을 할 때에도 약간 그런 틀을 깨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행정에서 시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그게 사업비가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게끔 의견도 좀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면 또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게 주위에서 이렇게 입소문 홍보도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에서 이제 이제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하실 일이 진짜 많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인식을 명확하게 갖기 위한 그런 공부들을 이제 끊임없이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성별로 편향되어 있으면 인공지능도 성차별적인 인공지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란 책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자들. 그게 그 데이터 얘기예요. 여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여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너무 공백이 많다. 예, 그 얘기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성들, 그 책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읽고 토론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시간이 지금 50분에 끝내보려고 하였으나 60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물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